내학령 아이 학생이 하루 종일 학교 수업을 끝나고 딱 집에 들어오는 순간 하필이면 외학령 2의 어머니가 집에 있는 거예요. 외학령 2의 어머니는 에너지가 넘치죠. 그러면 내학령 아이가 들어오는 순간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무슨 일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쓰러져 죽어요.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의 문태영 소장입니다. 오늘은 요즘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주제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MBTI 관련돼서 교육과 강의를 하고 계신 우리 홍재기 에듀플랫 컨설팅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교집합 스튜디오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복성장 모티베이터 홍재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MBTI로 보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 성향, 또 그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 학부모님들이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결론부터 들어가죠. 사실 저도 아이들을 오랫동안 지도해 오면서 성격이 다 달라요. 그렇죠. 굳이 MBTI라는 그런 기준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성격에 따라 달라서 그 성격에 맞춰서 뭔가를 해줘야 학습 효과가 더 있을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자, 그걸 MBTI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각 유형별로 간단하게 특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태영 소장님께서 교육 전문가다 보니까 질문 자체가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학부모님들 만나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성격 유형에 따라 학습 능력의 차이가 있나요?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격 유형 자체는 학습 능력과 관계가 있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성향별로 어떤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MBTI 성격 유형 결과가 총 16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16가지 유형 하나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 거를 살펴보기 이전에 16가지 유형이 나오는 4가지 기준이 있어요. 4가지 기준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우리 아이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아마 바라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간단하게 4가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 4가지를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더 어렵긴 한데 제가 최대한 학습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것만, 일단 특징에 대한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MBTI 성격 유형은 4가지 기준인데, 첫 번째 에너지 방향에 따라서 외학령 E냐 내학령 I냐 이렇게 구분되고요. 두 번째 인식 기능에 따라서 감각형 S냐 직관형 N이냐. 세 번째는 판단 기능에 따라서 사고형 T냐 감정형 F냐. 마지막 4번째는 생활 양식에 따라서 판단형 J냐 인식형 P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자, 첫 번째 에너지 방향부터 볼게요. 자, 에너지 방향에 따라서 외학령 E와 내학령 I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육안으로 어느 정도 구분이 돼요. 자, 에너지가 밖으로 막 나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외학령 E라고 해요. 자, 에너지가 밖으로 가 있으면 어떨까요? 가만히 한 자리에 앉아서 1시간 이상 있어봐 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럴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에너지 방향이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외부 활동과 적극성을 갖고 있어요. 반대로 내학령 I는 에너지 방향이 내부로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로 와 있는 아이들은 신중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신중한 거지 소심한 게 아니에요. 근데 특히 어머니들이 자기 성향과 반대인 아이들을 볼 때 부정적인 언어를 쓸 때가 있는데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자, 내학령 에너지 방향 안으로 가 있죠. 깊이 있는 삶을 추구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외학령 E는 외부 활동과 적극성을 갖고 있고요. 글보다는 말이 편해요. 말이. 자, 내학령은 깊이 있는 인생을 추구하고요. 말보다는 글이 편해요. 자, 그 얘기는 우리 한글실 아이들만 보여있잖아요. 그럼 발표시킬 때 누구한테 먼저 시켜야 될까요? 말이 편한 학생들이 훨씬 더 빨리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화할 때도 이게 소통 관련된 얘기 나오면 또 이게 되게 많은데 대화할 때도 외학령들은 뭔가 질문하면 빨리 대답해 주지 않으면 자기를 무시하는 줄 알아요. 빠른 피드백을 해요. 근데 내학령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제가
에너지 방향은 육안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에너지 쓰면 고갈이 되죠. 고갈이 된단 말이에요. 고갈이 됐을 때 에너지 충전 방식이 달라요. 자, 외학년들은 활동을 하면서 충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학년들은 혼자만의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우리 어머님이 만약에 내학년이에요. 근데 외학년 아이가 학교 수업을 종일 하고 집에 딱 왔을 때 이 아이는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죠. 그러면 내학년 어머니께서 이 아이를 앉혀놓고 차분히 앉혀놓고 공부시키려고 하면 이 아이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활동을 하면서 충전하고 싶단 말이에요. 반대로 내학년 아이 학생이 하루 종일 학교 수업을 끝나고 딱 집에 들어오는 순간 하필이면 외학년 2의 어머니가 집에 있는 거예요. 외학년 2의 어머니는 에너지가 넘치죠. 그러면 내학년 아이가 들어오는 순간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무슨 일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쓰러져 죽어요.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는데 자기만의 혼자만의 공간에 가서 거기다가 질문을 하면 아이는 시들다는 거예요. 혼자만의 공간에 가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듯이 에너지 방향에 따라서 외학년기와 내학년 아이로 구분된다. 네. 자, 두 번째. 인식기능. 인식기능. 다른 말로 하면 정보 수집 기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파악을 할 때 감각형 S는요. 감각형 S는 세부 사항을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 전체 패턴을 파악해요. 자, 다시 한번. 세부 사항을 먼저 파악하고 전체 패턴을 파악한다. 근데 직관형 N은 반대인 직관형 N은 전체 패턴을 파악하고 그 다음 세부 사항을 파악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감각형 S한테는 구체적인 언어로 먼저 세부 사항을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 방향에 대한 거, 전체 패턴을 설명해야 돼요. 반대로 직관형 N은 이걸 왜 해야 하는지 방향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세부 사항을 설명해야 돼요. 맞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다르잖아요. 굉장히 소통의 차이가 엄청나요. 자, 제가 이 사례를 꼭 드려야 되는데 뭐냐면 감각형 S의 아내분과 직관형 N의 남편분이 대화하는 사례를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감각형 S의 아내가 직관형 N의 남편한테 질문합니다. 여보, 몇 시예요? 그래서 뭘 물어봤죠? 시간을 물어봤죠. 근데 직관형 N의 남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거 할 때 다 됐어. 아니, 이 사람은 맨날 대화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 지금 뭘 물어봤어? 시간 물어봤잖아. 그래, 그거 할 때 다 됐다고. 왜 직관형의 남편은 그거 할 때 다 됐어라 얘기했을까요? 직관형 N들은요, 질문을 듣는 순간 저 질문을 왜 할까?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하고 앞서가요. 아, 지가 좋아하는 드라마 시간 때문에 이걸 물어보는구나. 그래, 그거 할 때 다 됐어. 그 이유를 알면 알죠. 이유를 알면 이해가 되는데 감각형 S는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언어를 선호하고 직관형에는 미래지향적이고 비유적인 언어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화할 때 그걸 이해해주지 못하면 정말 많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인식기능까지 설명했죠? 자, 세 번째는 판단기능이에요. 사람들 무리가 있겠잖아요. 사람들 무리가 딱 있으면 사고형 T는요, 사고형 T는 무리에서 쏙 벗어나서 뭔가 판단할 때 객관적이고 결과 중심적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근데 반대로 감정형 F는 사람들 머릿속에 쏙 들어가서 사람들을 포용해가면서 정서적으로 안정 있는 사람 중심적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저 나중에 커가지고 변호사 될래요? 그러면 왜 하려고 하는데? 라고 했을 때 사고형 T는 어머니 객관적으로 봐도 분석적으로 봐도 제가 변호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지 않을까요? 제 성격만 봐도?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반대로 근데 감정형 F는 엄마 제가 변호사가 돼서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자, 이 학생 고등학교 1학년 생활기록부의 장래희망 변호사, 2학년 때 스튜디오스, 4학년 때 사회봉사자. 다 다른 거 같죠? 공통점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할 때 결과 중심적이냐 사람 중심적이냐 이런 차이가 있죠. 사실 이 얘기는 하나 꼭 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소통할 때요 사고형 T들은 칭찬에 인색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보상과 결과에 대한 얘기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감정형 F들은 그렇지 않아요. 늘 칭찬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이게 감정형 F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어머니 중에서 사고형 T다. 근데 우리 아이가 감정력 F다. 칭찬과 지지를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감정형 F의 어머니인데 아이가 사고형 T다. 그러면 감정에 호소하는 거 싫어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또는 만약에 남편분이 사고형 T라면 나한테 칭찬과 지지하는 거를 기대하기 힘들 수 있어요. 안 한다고 해서 섭섭해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생활양식. 생활양식은 이것도 이제 아이들 행동 보면 보이는데 특히 공부방의 정리정돈의 차이가 나요. 자, 판단형 J는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요. 통제하고 싶은 사람들의 특징은 정리정돈과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근데 반대로 인식형 P는 상황에 적응하려고 해요. 통제가 아니라 적응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리정돈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사회는 계획적인 걸 많이 선호하죠. 우리 사회는 교육 시스템이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형 J들이 좀 더 잘 적응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판단형 J의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계획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근데 인식형 P는 애초에 계획이 없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닥쳐도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한 게 인식형 P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건데 공부방 정리정돈 관련된 문제가 특히 부모님들이 상담할 때 많이 물어봐요. 특히 이제 부모님들, 어머니는 판단형 J라서 정리정돈이 잘 되는데 아이가 인식형 P일 때 공부방 정리정돈 하면 원위치가 돼요. 이러시는데 개인 공간에 인정해 주세요. 아이들의 개인 공간은. 정리정돈 안 됩니다. 대신에 같이 쓰는 공용 공간이 있죠. 거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은 협조를 요청하셔서 그 공간만큼은 네가 정리정돈을 해줄래? 그러면 서로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이게 판단형 J와 인식형 P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앞에서도 제가 특징 설명해 드렸잖아요. 성향 자체가 학습 능력에 바로 연결되진 않아요.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 성향이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즘은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학원이나 학교에서 선생님들 대상으로 MBTI 연수를 많이 시켜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선생님들도 성격 유형별로 자기가 선호하는 티칭법이 있어요. 근데 이 티칭법이 아이들하고 맞지 않을 때 이 아이는 그게 선생님이 나한테 잘 가르쳐준 설명이 아니라 고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이들의 성향에 맞게끔 다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영상 보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럿이 모여서 토론하는 학습 환경에서는 에너지 방향이 밖으로 가 있는 외향형 E와 에너지 방향이 안으로 가 있는 내향형 I 중에서 어떤 성향이 더 자기의 능력을 잘 발휘할까요? 자, 토론하는 학습 환경에서는. 네. 이겠죠? 네, 그렇죠. 에너지 방향이 밖으로 갔으니까 내향형보다 훨씬 발표를 잘하겠죠. 제가 실제로 강의를 가서 외향형인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외향형도 손 잘 들어요. 근데 내향형인 분 손 들어보세요 잘 못 든다는 거예요. 신중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대로 한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 학습 환경에서는 외향형 E와 내향형 I 중에서 누가 더 자신의 성향을 잘 발휘할까요? 내향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성격 유형을 알면 우리 아이한테 적합한 학습 환경을 우리 부모님들이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가지 기준으로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외향형 E는 에너지 방향이 밖으로 가 있잖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시행착오를 하면서 여럿이 토론하는 환경 속에서 자기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발표도 해보고 연습장에 막 써보고 얘기도 해보고. 자,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은 계속 토론 실수만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꿔주는 방법이 여럿이 토론식 수업을 하다가 소수의 친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다가 혼자서 할 수 있게끔 단계적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갑자기 외향형 아이한테 혼자서 공부해라고 하면 그것도 힘들어요. 혼자서 공부할 때도 5분, 10분, 15분 조금씩 늘려주셔야 돼요. 외향형 E는 에너지 방향이 밖으로 가기 때문에 여럿이 토론하는 학습 환경에서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다. 반대로 내향형 I는 아주 차분한 공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주고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줌으로써 그런 학습 환경에서 아이들은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독서실에서 공부한다거나. 근데 내향형들도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서 하다가 소수의 친한 학생들하고 하다가
여럿이 할 수 있게끔 단계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자, 외향형이와 내향형 많이 설명해 드렸죠. 자, 인식 기능에 따라서 감각형 S는 세부적인 걸 먼저 본다고 그랬죠. 먼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돼요. 설명해 줄 때. 구체적으로 이 공부를 할 때 이 공부에 대한 세부 내용을 먼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방향성. 특히 감각형 S들은요, 교구 학습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SP가 들어가 있는 유형의 아이들은 손재주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교구 학습, 그리고 반대로 직관형 N들은 방향성을 먼저 설명해 주는데, N들은요, 반복적인 학습, 또 시켜서 하는 거 싫어요. 자기가 선택해서 주제를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감각형 S와 직관형 N의 큰 차이점 하나가, 감각형 S는 일상성과 반복성에 익숙한 편이에요. 근데 직관형 N은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해서 다양한 걸 하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매일 반복되는 일을 하는 직업에 어떤 유형에서 잘 맞을까요? S죠. S죠. 감각형 S들이 공무원들이 그래서 많은 편이에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패턴에 잘 적응하는 게 S들이라면 직관형 N들은 본인이 선택해서 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 어머니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아이가 엄마 이거 또 다른 거 궁금해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공부하면 좋을까 스스로 선택하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판단 기능에 따라서 사고형 T와 감정형 F라고 그랬잖아요. 사고형 T는요, 공정한 걸 좋아해요. 공정한 교실, 원리와 원칙이 지켜지는 교실, 능력 있는 선생님 밑에서 공부할 때 자기의 학습 능력이 잘 발휘됩니다. 근데 반대로 감정형 F는 본인한테, 아이들한테 칭찬과 지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는 선생님한테 동기부여를 받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학습 환경에서 감정형 F들은 자기 능력을, 학습 능력이 잘 발휘될 수 있어요. 생활 양식에 따라서 판단형 J와 인식형 P잖아요. 판단형 J는요, 계획적인 학습이에요. 근데 갑자기 인식형 P 선생님이 계획이 없던 걸 시키잖아요. 그러면 당황해요. 힘들어요. 근데 인식형 P는요, 틀 안에 가두는 걸 싫어해요. 너무 계획적인 것보다 상황을 언제든 좀 변할 수 있지, 유연한 사고방식에서 창의성을 돋는 수업 환경에서 인식형 P들은 학습 능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듯이 딱딱딱 지표별로 적합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특정 유형이라고 더 잘하거나 못하는 건 없다. 없습니다. 물론 환경은 있겠죠. 네, 우리 아이들의 그런 성향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이제 우리 주변에 환경은 있을 거고, 우리 어른들이,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 환경을 좀 잘 조절해 주시는 거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 아마 근데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런 특성을 가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좀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그럴 겁니다. 네. 어떻게 할 수 있죠? 이 어떤 검사를 받아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아이들의 성격 유형이라는 특징들을 보통 이제 성향 파악은 세 가지예요. 본인이 나를 바라보는 거하고,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거하고, 객관적인 검사 도구를 쓰는 건데, 가장 사실 대중화된 거는 객관적인 검사 도구를 많이 쓰죠. 특히 MBTI 같은 경우는 MBTI 정식 검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나 또 더 중요한 건 우리 부모님들 성향이에요. 왜 아이들과 소통에 있어서 또 그 양육에 있어서 힘드냐면 내 성향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향을 파악하는 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정식 검사를 해보시는 게 어딜 가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같이 MBTI 일반 강사라는 전문가 자격증이 있는 그 전문가가 운영하는 곳에서 검사를 받으시면 되는데, 오프라인 상담센터도 있고요. 아니면 온라인 검사도 가능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나다움 찾기 상담센터라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다움 찾기 상담센터로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일반적으로 인터넷에다가 MBTI 치면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 나오잖아요. 무료 검사도 있죠. 네. 근데 그런 거는 신뢰도가 어느 정도 좀 비슷한가요? 아니면 질문 참 많이 하시는데요. 이 질문 진짜 많이 하세요. 무료 검사도 나의 성향의 결과를 아는 데는 도움이 돼요. 나름 타당성 있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정식 검사의 차이점은 이런 거겠죠.
오랜 기간 동안의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검증된 게 정식 검사고요.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검사 도구는 조금 재미 위주. 하지만 결과는 어느 정도 맞긴 해요. 근데 내가 그냥 인터넷 검사를 통해서 이 정도 아는 것보다 제대로 알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정식 검사를 네. 한 번 정도 해보시는 건 저도 사실 뭐 인터넷으로 워낙 있다 보니까 또 한 번씩 달라지더라고요. 또 달라집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MBTI를 사용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MBTI 검사 도구를 맹신하진 않아요. 왜냐면 사람은요 타고난 선천적인 성향이 있고 자라면서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만들어진 후천적인 뇌가 있어요. 그게 다 결합돼서 지금 보여지는 게 난데 검사 당시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 검사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지셨어요. 예를 들면 원래 나는 차분한 내향형인데 지금 일하고 있는 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영업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바라는 모습이 영업사원 같은 모습이겠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체크할 때 외향형 2의 모습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당시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성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내 스스로가 내가 원래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찾아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내가 어떤 성향인지 알고 나랑 맞지 않는 상황에서 반대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알고 입을 때는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근데 모르고 억지로 반대 성향을 입었을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역할극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원래 어떤 성향인지를 알 필요는 있다. 네. 좀 종합을 해보면 뭐 절대적인 건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뭐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혹은 사회화가 될 수도 있고 성장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바뀌어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연구된 또 그런 결과물로서 확실한 어떤 그런 성향의 차이를 통해서 특히나 우리 아이들의 오늘 주제죠. 학습과 관련해서 그 성향에 맞게끔 조금 더 학습에 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성향이 있는지 한번 금방 궁금하다 그러면 인터넷을 한번 보시고 제대로 좀 파악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정식 검사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부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2부에는 엄마, 아빠, 이제 양육자와 관련해서 이것도 궁합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 또 인사를 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시고요. 나와 우리 아이를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2부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